안녕하십니까. 책구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켜고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담 내용이 왔는지 여러분에게 댓글 달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내용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나 진행을 이제 월세를 얻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진행을 해도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도 될까요? 이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도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 내용이 왔는지 저하고 한번 보실 내용인데요. 댓글 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세입자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좋은 콘텐츠 감사드리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전입 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 사업자겠네요. 예, 사업자 오피스텔 신고는 가능하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첫 번째가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기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중에 안전하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요거는 사업자로 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도 받으시고요.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면은 어찌됐든 보증금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로 가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자, 사업자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좋고요. 확정일자 내지는 세금계산서 요거 받으시면 좋고, 개인으로 가게 되면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요거는 주택이겠죠. 근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우리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보면은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73이면은 괜찮은 조건일까요? 자, 요거는 1000에 73이라는 게 괜찮은 조건인지 아닌지는 어느 동네에 어떤 물건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이나 근교 같은데 새 오피스텔 같으면은 요 정도 월세나 관리비면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사실은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지역이나 동네나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기엔 좀 어렵고, 동네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비싼지 싼지 아니면 적정한지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1억 5천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저당 설정이 보통 은행 쪽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은행 쪽에서도 자기네 담보를 받기 때문에 크게 매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증금이 일단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인데 쉽게 생각해서 73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도 나중에 내실 거고요. 73만 원 플러스 관리비 하면은 제가 보기엔 한 달에 얼추 한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10달이면은 소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님한테 손해가 갈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사업자가 지금 현재 이건 전입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전입이 되는 집은 일단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월세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비례하게끔 그렇게 작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뭐 크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손실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임대차 계약은 뭐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뭐 이런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세요. 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끼고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심플해요. 일단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전입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입이 안 되는 물건인데 내가 사업자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을 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쪽에다가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꼭 요거를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기로 저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보증금 자체가 사실 5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뭐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사실 관리비하고 월세 부분을 갖다가 소진을 하게 되면은 금방 보증금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물건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임대차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이러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고봉의 오지랖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